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 명령 하달과 지시 이행의 관계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의정 갈등에서 의사들과 그렇게 갈등을 벌일 때 당에서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만 가야 되는가? R&D 예산이 삭감돼서 그 연구원들이 펄펄 뛸 때 그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그 호주 대사로 그 전 국방장관을 내보낼 때 그것도 박수를 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립각이 문제가 아니고 네. 말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이제 더 이상 끌어당길 만한 땔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리의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나 그 땔감도 다 이제 뭐 소진되는 것 같고요. 여론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대통령들을 찾아가서 뭔가 힘을 얻겠다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은 이 시각을 어떻게 볼까요? 근데 저는 어제 만남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워딩 중에 자주 썼던 국민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보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뭐 민생 잘 챙기시고 하나 돼서 당이 똘똘 뭉쳐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뭘로 뭉치죠? 여 지도부 만난 박 당대표 사사건건 대립각 안 돼. 네. 어제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이는 이 모습인 거죠. 여기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유영아 의원이 있고 맞은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여 지도부가 모두 함께 가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직접 들어보실까요?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신동국 대변인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난 다음에 이런 얘기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집권당 대표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실 뭐 여당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자당 소속 전 대통령들 만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좀 민망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당 지도부한테. 그 유훈 정치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려면요, 당 회의실이나 당사에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부터 거셔야죠. 사진 다 떼냈거든요. 왜 떼냈습니까? 우리 당사에 있는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세 분밖에 없어요. 저 두 분 대통령 사진 다 떼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염치로 지금 이제 저렇게 당 지도부가 우르르 몰려가서 저분들에게 그 자기들이 필요한 얘기를 발췌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지 민망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저 두 분 대통령에게 지혜와 경륜을 얻고자 한다면 그러면 사진부터 거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고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얼마나 정확한 뉘앙스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미리 이제 저런 얘기들을 사전에 뭐 조율하고 갔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맞습니다. 근데 대의가 뭐죠? 어떤 대의입니까? 대의는 비상계엄 위법 위헌안
비상계엄도 용인하는 게 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대한 거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지지를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재판이나 탄핵 심판 모든 것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이 그 박 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의라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비판을 받을 법하다. 아유, 죄송합니다. 지도부가 좀 이 비판을 받을 법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간 건데 원하는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좀 들으려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사건건 대립각 세우는 집권당 대표는 누굴 말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뭐 쉽죠, 문제가.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본인이 대통령을 하면서 김무성 아마 그 대표랑 이 대립을 엄청나게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이제 더 이상 끌어당길 만한 땔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리의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나 그 땔감도 다 이제 뭐 소진되는 것 같고요. 여론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대통령들을 찾아가서 뭔가 힘을 얻겠다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은 이 시각을 어떻게 볼까요? 근데 저는 어제 만남 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워딩 중에 자주 썼던 국민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보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뭐 민생 잘 챙기시고 하나 돼서 당이 똘똘 뭉쳐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뭘로 뭉치죠? 지금 국민의힘 뭉치고 있는 거는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가 풀려나서 다시 복귀하는 거를 저는 지지한다고 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거를 대의라고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떤 비상대권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힘을 모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서 지금 말하는 모든 뉘앙스들이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게 가서 탄핵을 당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나올까요? 탄핵에 대한 지혜밖에 더 나올 게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거, 그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선 본인이 대통령 때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당시 대표를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니겠느냐, 그때를 좀 같이 염두에 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였었는데 그때도 사이가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잠깐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며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이라는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네, 사실 김무성 대표가 대표 그 대표직에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이 친박계 그리고 김무성 대표 간의 어떤 갈등, 서청원 당시 이 최고위원과의 갈등으로 표면화됐었는데, 대표직에서 내려온 뒤에 이 얘기를 한 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당적을 이젠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다라는 점을 이제 와서 지금 보면 좀 보여요. 네. 근데 지금 김무성 당시 대표를 염두에 두고 당대표가 사사건건 그러면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 얘기를 겸사겸사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러면 그때의 김무성 대표와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상황을. 그게 뭐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다르다, 완전 비교한다는 다르다. 거는 뭐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과잉이라든가 이런 게 네.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뭐 비아그라가 있느냐 뭐니 다 엉터리였잖아요. 그 해외 순방 갈 때 경호원들이 고산병 뭐 이런 거 막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그런 거라든가 뭐 구판을 벌였다라더니 뭐 세월호 몇 시간 동안 뭐 무슨 수술을 했다는 이런 식의 거짓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대통령 공개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뒤에서 뭐 예를 들면 인사권이라든가 혹은 뭐 사람들한테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든가 700억 K 미르재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그런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거하고는 좀 궤가 다르죠. 개인적인 뭐 문제점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군인을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걸 현장에서 봤잖아요. 최순실은 숨겨진 인물이었었고 비상계엄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눈으로 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 명령 하달과 지시 이행의 관계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 의정 갈등에서 의사들과 그렇게 갈등을 벌일 때 당에서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만 가야 되는가? R&D 예산이 삭감돼서 그 연구원들이 펄펄 뛸 때 그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그 호주 대사로 그 전 국방장관을 내보낼 때 그것도 박수를 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립각이 문제가 아니고 네. 말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예스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는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 대표라고 다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다 맞다라고 수긍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또 같이 하셨습니다.